수능에 잘 나오는 사자성어를 알기 쉽게 정리해 볼까요? 저는 사자성어 읽어주는 남자 EBS의 유로로 유정현입니다. 오늘 인사는 좀 더 느끼하게 느껴지네요. 뭔가 이강의 여파가 나와 있는 것 같은데요. 자, 여러분, 자율주행차라고 들어보셨어요? 사람이 운전을 하지 않아도요, 컴퓨터, 인공지능이 알아서 이렇게 운전을 해서 목적지까지 데려다주는 그런 차라고 하는데, 이런 차를 타게 되는 게 아주 먼 미래의 일만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냥 막연하게 에이 설마 아직 한참 남았겠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 제가 고등학생 때만 생각해 봐도요, 요즘 이렇게 컴퓨터와 스마트폰이 우리 생활에 깊숙이 들어올 거라고는 전혀 생각을 그때는 못했거든요. 그때 제게 컴퓨터는 가끔 이제 잘 사는 친구 집에 가면 거기 있는 거대한 게임기 뭐 이런 정도로 생각했는데, 지금 뭐 어린아이도 쉽게 접하고 다루는 그런 만능 기기가 되어 있잖아요. 그런 거 보면 또 나중에 10년, 20년 뒤에 세상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것 같아요. 그죠? 이렇게 빨리 변하는 세상에 잘 적응하기 위해서 제일 필요한 건 바로 융통성과 상황 대처 능력, 이런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야기해 볼 사자성어는 바로 그런 것들과 연관된 내용이에요. 한번 차근차근 살펴볼까요? 먼저 각주국엄이라는 말이 있어요. 각하니까 여러분들 떠오르는 거 있죠? 그리고 각골난망, 각골통한, 그때도 했지만 이 각이라는 거 뭔가 새긴다라는 의미인데, 바로 그 새긴다는 의미가 어떻게 연결되는지 좀 더 자세하게 뜻풀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맞아요. 각자는 새길 각자 똑같고요. 주자는 바로 배주자입니다. 구자는 지난번에 나왔던 구할 구자고요. 검은 우리가 검술 뭐 이런 게 얘기할 때 칼검자고요. 그러면 그 뜻은 바로 배에다가 뭔가 그 새겨서 칼을 구한다라는 글자 그대로 보면 그런 뜻인데요. 실제로 이제 연결해 보면 어리석고 미련하여 융통성이 없다는 뜻인데요. 사실 여기에 얽힌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을 겁니다. 옛날 옛적에 중국 초나라 시절 얘기입니다. 어떤 사람이 배를 타고 이제 강을 건너고 있었는데, 자기가 들고 있던 칼이 굉장히 좀 자랑스러웠나 봐요. 그래서 막 자랑을 하다가 그만 물속에 빠뜨린 거예요. 그러자 그는 나름대로 이제 머리를 쓴 거죠, 이 사람 나름대로. 그래서 나중에 여기서 찾으면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칼을 빠뜨린 그 배전에 표시를 이렇게 새겨둔 거예요. 그래서 다음에 이제 표시한 곳에 와서 칼을 찾으려고 한 거겠죠. 뭐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생각해 보면. 그래서 이 사람이 배가 육지에 도착을 하니까 자기가 또 표시했으니까 여기서 찾아야지 하고 칼자국이 있는 그 배점 및 물속으로 갑자기 뛰어든 거예요. 하지만 칼이 있을 리가 있겠어요, 여러분? 배가 그 사이에 움직였으니까요. 사람들은 뭐 이제 그 모습을 보고 비웃었겠죠. 이처럼 자신의 생각에만 빠져서 세상의 변화 그리고 움직임도 모르고 눈앞에 보이는 현상만을 고집하는 처사를 비유해서 바로 각주국엄이라고 합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세상은 정말 빠르게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변하고 있는데, 그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드러낼 때 딱 어울리는 사자성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와 비슷한 사자성어로 수주대토가 있는데요. 수주대토라고 하면 이 토자가 뭘까요? 마지막에 토끼가 나옵니다. 이 토끼 하면 뭔가 귀여운 이미지가 있는데 여기서는 좀 더 달라요. 한번 글자 풀이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숫자는 지킬 숫자입니다. 우리가 뭐 축구 경기나 이럴 때 수비하다 이런 얘기할 때 쓰는 숫자죠. 그 다음에 주자는 그루터기 주인데, 그루터기라고 하면 나무 그루터기를 말하는 거예요. 나무 이렇게 자르고 남은 밑동이라고도 하죠. 그 다음에 대자는 기다릴 대자, 기다리다라는 의미고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토자는 깡총깡총 귀여운 토끼입니다.
근데 사실 여기에도 얽힌 이야기가 있어서 그 융통성 없이 과거의 한 사례만으로 되지도 않을 일을 계속해서 고집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비유하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 이야기를 역시 한번 들어봐야겠죠? 옛날 옛적에 중국 송나라 시절에 역시 한 농부가 있었습니다. 열심히 이제 농부가 일을 하고 있었는데 토끼 한 마리가 딱 나타나더니 한쪽에 있는 나무 그루터기에 머리를 쿵 들이받고 목이 부러져 죽는 거 아니겠어요? 와, 농부 입장에서는 정말 아무것도 안 했는데 토끼 한 마리가 그냥 생긴 거니까 횡재한 거겠죠.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이유가 문제였어요. 그 농부는 나름 머리를 또 쓴 거죠. 토끼가 이렇게 달려와서 죽었구나. 그러면 내가 일을 안 하고 계속 기다리고 있으면 또 그럴 수 있겠네 라고 생각을 하면서 밭 깔던 쟁기를 집어던지고 나무 그루터기만 계속해서 바라보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어디 토끼가 또 나타나겠어요? 그런 토끼가? 다시 토끼는 나타나지 않았고 역시 사람들의 웃음거리가 되었겠죠. 역시 이거는 낡은 관습만을 고집하여 지키고 또 새로운 시대에 순응하지 못하는 것을 비유해서 바로 수주대토라는 말이 나온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보았던 각주국엄과 어때요? 정말 비슷하죠? 아마 상대적일 뿐이지 예나 지금이나 세상은 변하고 그 변화에 융통성 있게 잘 따라갈 줄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과거의 게 무조건 안 좋다고 생각해서는 안 돼요. 나중에 우리 온고지신이라는 말도 배울 건데 과거의 것을 통해 새로운 것을 잘 배울 수도 있게 된다. 그런 말입니다. 나중에 한번 더 자세히 해보기로 하고요. 여기서는 다만 변화에 융통성 있게 적응한다. 요거에 초점을 맞춰 생각하면 될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사례 한번 적용을 해볼까요? 예전에 제가 고등학교 시절에 시험 보기 전에 이 징크스가 있던 친구가 있었어요. 이 친구가 어떤 징크스가 있었냐면 시험 보기 전에 절대 씻지를 않아요. 제가 냄새가 좀 나가지고 야 도대체 왜 그러냐라고 물었더니 예전에 씻지 않고 시험을 봤더니 잘 봤다는 거예요. 사실 그때는 저도 정말이면 따라해볼까라는 그런 마음이 아주 약간 들기는 했어요. 근데 바로 다음 시험에서 그 친구가 시험을 망친 거예요. 그 전보다 오랜 기간을 안 씻었는데도 말이죠. 그래서 이거 이러면 안 되는구나 라는 걸 배웠습니다. 바로 이런 제 친구에게 쓸 수 있는 말이 각주국엄 또는 수주대토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오늘의 기억하라 쏙쏙은 유로로의 아재랩입니다. 약간 여러분 오글오글 거린다 하더라도 잘 참고 잘 기억하자는 의미니까요. 알겠죠? 한번 들어보세요. 배 타고 가다 칼을 잃어버렸어. 다시 찾으려 배에다 표시했어. 근데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 사람들은 나를 보고 비웃어. 각주국엄 각주국엄. 나도 사람들이 비웃네. 난 그저 토끼를 기다렸을 뿐인데 어제 그 토끼는 어디에? 내가 마치 토끼가 된 기분이네. 수주대토 수주대토 예. 자, 너무 여러분 저의 어색함에 집중하지 말고요. 이 사자성어를 잘 기억하자는 그런 뜻입니다. 자, 아무튼 여러분들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혹시 여러분들이 어떤 편견에 사로잡혀서 한 가지 방법만 고집하고 있는 건 아닌지 이 사자성어를 통해서 되돌아보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사자성어는 여기까지입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요. 뿌잉뿌잉.